빨간색과 노란색. 여러분은 이 색을 보시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 분석할 푸드 브랜드는 I'm loving it 이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계 각지에서 만날 수 있는 맥도날드. 하지만 단순히 맛있는 햄버거 때문에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맥도날드가 어떻게 글로벌 우수 성과를 이뤄냈는지 마케팅 전략을 분석해보고 남은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맥도날드의 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는 2023년 전 세계 매출 약 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맥도날드는 100여 개국에서 약 4만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6,800만 명이 맥도날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맥도날드의 2024년 3분기 매출은 68억 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여 증권가의 예측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 파이낸스에서 발표한 글로벌 레스토랑 브랜드 순위에서도 스타벅스를 뒤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맥도날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입니다. 2024년 1분기 여론조사 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SNS 자료를 분석하여 시행한 주요 햄버거 브랜드 소비자 관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도날드가 총 13만 5,768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면서 조사 브랜드 중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맥도날드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현지화 전략입니다. 맥도날드는 각 지역의 입맛과 문화를 반영한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의 독창성과 사람들의 선호를 모두 잡은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 소고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맥도날드는 인도의 대표 음식인 카레와 종교적 특성을 결합하여 인도 한정 메뉴인 맥커리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맥커리에는 소고기 대신 닭과 양고기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맥도날드는 새로운 소비층인 힌두교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맥도날드의 사례 또한 좋은 현지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어 최근 재출시까지 되었던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를 기억하시나요? 맥도날드의 지역 버거 상품에는 국내산 진도 대파를 사용한 크로켓과 마요 소스를 사용해서 맛을 낸 대파 버거와 창녕 지역의 마늘을 사용한 창녕 갈릭 버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맛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과의 상생 또한 이룰 수 있는 마케팅을 보여줍니다. 둘째, 브랜드 콜라보와 한정판 해피밀 마케팅입니다. 맥도날드는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콜라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피밀을 들 수 있습니다. 해피밀은 1979년 어린이를 위한 세트 메뉴로 처음 등장했는데요. 당시 맥도날드 광고 담당자였던 딕 브람스는 매장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햄버거 세트에 포함시킨 메뉴를 고안했습니다. 어린이 메뉴에 장난감을 포함해 가족 고객을 공략한 이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맥도날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이들만을 위한 상품이었던 해피밀은 어느새 성인과 아이 모두를 타겟층으로 하는 상품으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키덜트를 공략한 것인데요. 키덜트는 키드, 즉 아이와 어덜트, 즉 어른의 합성어로 어린 시절의 감성과 취향을 가진 성인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의 감수성과 성인의 구매력을 모두 갖춘 키덜트의 마음에 쏙 드는 장난감이 바로 해피밀이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성인들에게 추억의 만화인 유희왕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산리오 캐릭터가 콜라보한 상품을 맥도날드의 해피밀 상품으로 팔기도 했었고, 또 신발 브랜드 크록스와 콜라보한 미니 크록스 기링은 많은 인기를 얻어 조기 품절 사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해피밀은 한정 수량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하여 소비를 이끄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아이를 위한 장난감이 아닌 시대와 구매자의 변화에 따라 상품의 목적을 바꾼 맥도날드의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존재합니다.
첫째, 건강과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건강한 식습관을 원하고 있지만 맥도날드의 메뉴는 여전히 고칼로리 위주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최근 맥도날드는 재채육 버거를 미국에서 출시하며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영양 정보와 칼로리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최근 몇 년 동안 유행 중인 건강 푸드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상품들을 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맥도날드는 현재 플라스틱 줄이기와 친환경 포장재 도입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뚜껑이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지만 매장에 따라 고객이 요청할 시 일회용 빨대를 제공하는 등 예외 사항이 많아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키오스크 시스템의 불편함입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졌지만 키오스크의 작은 글씨와 불친절한 UI 때문에 고령층과 기술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친화적이지 않은 제도라는 비난도 존재합니다. 맥도날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장 직원들의 추가 지원과 더 간단한 인터페이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단순한 햄버거 가게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화, 디지털화, 브랜드 콜라보와 같은 혁신적인 전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건강과 환경, 그리고 고객 편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맥도날드가 어떤 혁신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맥도날드 선곡 전략 마케팅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